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새로운 PPT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어, 지금 그 e클래스에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계속 이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옛날 중국, 뭐 근대 개혁할 때 중국, 그다음 현재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뭐 깊이 있거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PPT를 이용하는 거니까 이건 앞으로 최소한 뭐 2, 3주 혹은 길면 3, 4주 계속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목은 뭐 중국의 지속과 변화, 그리고 내일 뭐 엊그저께 내준 리포트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중국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일어나냐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중국이 시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중국이 삼국시 얘기를 하면 삼국시대 말, 삼국시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뭐 진시황은 그 훨씬 이전, 한나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전에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사람이고요. 그죠? 뭐 원수지간에 서로 싸우고 뭐 어쩌고 한다. 그거 뭐예요? 5월 동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원수지간에 같이 사는 거. 그것들도 보면 어 거의 뭐 그 춘추 전국시대, 춘추시대 뭐 이런 나라들이 많았을 때 있었던 그런 얘기들이 많이 전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 뭐예요? 마오쩌둥 뭐 얘기하고요. 뭐 순원을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또 뭐 마지막 황제 영화 보고서 뭐 부위 얘기도 하고요. 서태후가 어땠든 뭐 명나라 주원장이 어땠고 또 한 고조 유방이 어땠고 한 무제가 어땠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시대가 거의 최소한 몇백 년에서 그 이상 차이가 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중국 얘기로 뭉뚱그려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혹은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도 그렇고 상대방 얘기를 들을 때도 그렇고 그게 어떤 시대의 얘기이고 지금의 얘기인지 옛날의 얘기인지 중국의 현재를 얘기해도 현재 중국의 어느 지역의 얘기인지, 예? 북부 지방인지 남부 지방인지, 예? 그리고 뭐 화동 지역, 화동 지역은 또 어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이 대화가 되는데 대부분이 중국어 전공자를 포함해서도요 그런 의식을 잘 갖지 못하고 그냥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오해를 갖는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뭐 중국 사람에 대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중국 사람 여러 가지 말이죠. 만만디다. 너 늦어요. 그거 언제적 얘기야. 그 만만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옛날 중국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느리나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고 있지 않아요? 아주 급합니다. 예? 빨리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어떻다.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이 처음 중국이 개항한 다음에 항구를 열고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했던 거의 뭐 18세기 이때 그들의 눈에 비쳤던 얘기들을 지금껏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중국 사람들은 더럽다? 왜 더러워요? 지금은 다들 현대식 건물에다가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구분해 내려면 중국이 전체적으로 어떤 역사를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쭉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제 선생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중국이 계속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현재는 어떻고 또 내일은 어떤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전체를 좀 아우르는 그런 그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우리가 요 내용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통 시대의 중국을 얘기합니다. 뭐 여태까지 얘기한 게 다 전통 중국을 얘기했죠. 좀 더 디테일하고 특정 분야를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전통 시대의 중국이 어땠는지를 거의 이제 아, 정리하는 그런 것이 제 첫 번째 챕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러 얘기도 좋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만났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수업 들은 내용을 가지고 질문도 하고 거기에 받고 얘기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뭐 실시간으로 하면 방송 상태가 안 좋다고 하시고, 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그 어? 여러분들과 대화도 할 수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얘기를 오늘이 거의 이제 전통 시대 중국을 얘기하는 것은 거의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챕터는 중국의 개항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중국의 개항. 개항과 개방은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생님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죠? 개항, 물론 뭐 글자 자의적 해석을 하면 항구를 열다. 음, 지금 80년대 덩샤오핑이 했던 것은 개방, 중국을 열다, 개방하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개항이라는 개념은 그 18세기에 국가와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가장 좋은,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수단은, 교통수단은 뭡니까? 바다를 이용하는 겁니다. 항구. 그래서 항구라고 하는 것은 외국 문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것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지요. 근데 사실 중국은 명나라 때부터, 거의 명나라 때 뭐 대선박을 가지고, 선단을 가지고 아프리카까지 갔다 와둔 얘기는 알죠? 그 선단을 주도해서 이끌어갔던 사람이 환관 정화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 선단의 규모는 정말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큰 규모의 대규모의 선박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그 당시에 이미 중국은 세계적인 항해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선박 제조 기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멀리 가서 뭐 중국의 어떤 상품을 가지고 교역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먼 데를 갔다 오면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뭐 이런, 그곳에 갔더니 그런 뭐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든가, 뭐 새로운 문화가 있다든가, 뭐 이런 식의 것들로 그쳤지, 서양의 사람들처럼 장사를 하기 위해서 떠났던 건 아니에요. 그죠? 일단 환관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모시는 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 선박이 아니라 관용 선박이죠. 그러니까 거의 그 대규모 선단, 그러면 항공모함, 지금으로 따지면 항공모함과 그 여러 가지 같이 따라다니는 뭐 구축함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선단이 그때 갔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조금 지나서 이제 서양에서도 이제 어떤 산업혁명과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물건들을 팔기 위해서 더 많은 국내의 시장은 이제 포화 상태가 되었고, 더 넓은 판매처를 찾기 위해서 더 멀리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일명 대항해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항해 시대의 선두주자는 포르투갈이었고, 또 그 후발주자 스페인, 그 다음 영국, 이런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 가장 멀리 떠날 수 있는, 멀리 가서 나라를 발견하고 이랬던 뭐 콜럼버스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쪽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양은 이제 명나라는 기술이라든가 선박술, 항해술 이런 것들이 훨씬 앞서 있었지만 그것을 상업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민간인들이 이제 상업 활동을 활발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절대 왕권을 유지하는데 어떤 재정적 지원을 이 상인들이 하게 된 겁니다. 자, 재정적 지원을 받는 왕권은 이들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들의 목소리와 이들의 의견이 절대 왕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도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상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상업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풍조가 서양에서는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 멀리, 더 큰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멀리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선두주자인 포르투갈이 동쪽으로 온 거죠. 아프리카를 지나서 인도 앞을 지나서. 그래서 인도도 먼저 식민지가 됐죠. 그리고 지나서 더 오니까 뭐 타이완 이런 섬도 보여. 되게 예뻐. 그래서 그 대만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포르모사인데 이게 포르투갈어예요. 뭐 아름다운 뭐 섬이려나 뭐려나. 그때는 언제예요? 그때가 바로 명나라 시대라. 명나라 말쯤 되는 거예요. 그때쯤 되어서 이 서구의 세력들이 밀려와서 이들의 목적은 상업이에요.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도 같이 탑승하고는 있었겠지만 기본의 목표는 상업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오다 보니까 어디야? 중국에 이르렀다는 거야. 근데 끝에 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있었다는 거지. 응? 명나라 혹은 청나라다. 명나라나 청나라는요, 외국, 응? 그러니까 중국의 전통관념에서 한족이 중심에 있고 그 주변에 많은 오랑캐들이 살고 있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동이족, 서융, 욕족, 남쪽의 만족, 야만족, 북의 적족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와서 교역을 원하는 저런 선박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더 넘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전통 개념에서 보면 그 오랑캐,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중화와 멀수록 오랑캐 성향이 야만성이 큰데 거기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왔단 말이야,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보겠어? 흉측하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뭐 야만스럽게도 보고. 그러니까 그들과 거래를 아예 안 했어요. 특히 명나라는요,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원래 한족들의 터전에서 기마민족들을 몰아내고 세운 왕조가 명나라입니다. 이들이 생각은 뭐예요? 만리장성 무너지니까 이 어마어마한 오랑캐들이 와서 완전히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천하, 온 세상을 다 그들이 손아귀에 넘겨주게 되었고 그들의 통치 속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거지. 근데 이제 바다를 통해서 막 이상한 애들이 오는 거야. 그들을 받아들였겠는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바닷길을 아예 막았었어요, 명나라는. 바닷길을 막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중국의 그 명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바닷가에 사는데 어떻게 바다를 안 나가고 살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는 나가지 마라. 그렇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나가야 한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불법 어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명나라 때 보면 해적들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 왜구라고 그러잖아요. 왜구. 우리는 왜구를 뭐 일본 놈들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바다에 명나라 입장에서 보면 불법 해상 활동,
해상 교역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는 그런 무리들을 왜구라고 그랬어요. 왜구. 주로 또 그 당시에 해상 활동을 많이 했던 게 일본 사람들이었고 뭐 이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그런 그 해양 세력과의 접촉, 해양 세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들과의 어떤 접촉과 교류조차도 아주 싫어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생각이 아주 폐쇄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 청나라. 청나라는 이제 만주 쪽에 세웠잖아요. 청나라 입장에서는요. 뭐야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생겨진 그 나라 왕조잖아. 그러니까 이 명나라 사람들은 아 지겨운 거야. 저 만리장성 북쪽에 있는 그 기마 민족들이 맨날 와서 약탈하고 결국은 나라를 빼앗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오는 이런 것들은 다 막은 거예요. 또다시 바다에서 바다를 근거로 해서 바다를 근거로 청나라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꽤 많았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이제 그 누구죠? 그 명나라를 복귀시킨다. 복원한다. 그리고 청나라를 멸한다. 그래서 그런 구호를 가지고 명나라 때 유신들이 끝까지 그 명나라를 복귀시키는 복원운동을 했어요. 복원운동. 그 복원운동을 했다라는 것인데 청나라 입장에서는 가만히 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들이 주로 이제 그 정성공이라고 그러죠. 정성공이 저쪽 바다를 기반으로 바다 해양 활동을 하면서 쌓은 부를 가지고 병사들을 사서 청나라에 저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 바다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좋아 나빠 한심한 것들이지 나쁜 것들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들을 이제 저항해. 그래서 이제 정성공이 바다를 기반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그 베이스 캠프를 어디로 했냐면 타이완을 했단 말이에요. 대만을 기반으로 해서 틈틈이 대륙에 가서 이 청나라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세력을 확대시키려고 했다는 거야. 저항운동을 했다는 거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 청나라가 안 되겠다. 걔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소탕하고 다 쫓아내면서 결국은 대만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점령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만도 청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들을 쫓아낸 다음에 어떻게 다시 못 오게 거기다 관리를 파견하게 됐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어찌되었든 지금 개항이라고 하는 것은 항구를 원래 열지 않은 거야. 명나라 청나라 때 거의 400년에 가까운 시대 동안에 문을 열지 않았다. 이것은 뭐냐? 결국은 이 청나라의 어떤 그런 폐쇄성, 명청 시대의 어떤 바다와의 어떤 교류를 막았던 그런 배경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오랫동안 서구의 그 상업주의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그들을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개항을 했다. 왜 개항을 했을까? 그렇죠.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바로 아편전쟁 1840년에 있었던 영국과 청나라의 전쟁에서 전쟁도 아니었어. 그 당시에 그 저쪽 홍콩 저 남쪽 끝에 중국은 원래 황제 베이징에 있잖아요. 거의 뭐 기차로 가도 거의 뭐 한 요즘 고속철도로 가도 거의 10시간 이상 달려야 되나. 시속 300km로 가서. 그럼 뭐 거의 한 3000km인가? 그지?
그렇게 먼 끝에 조그만 항구, 홍콩 항구, 홍콩 섬, 거기에서 뭐 어떤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랑 뭐 둘이서 환포 사격하더니 졌대. 아이고 뭐 대수롭지 않지 뭐. 그런데도 분위기는 어쩔 수 없이 걔들한테 영국 상인들한테 장사할 수 있게 항구를 열어줘야 했고, 그죠? 그리고 그들한테 멀스에서 태웠던 그 아편도 물어줘야 했던 그런 조금 굴욕적이고 엄청난 굴욕적인 일인데 또 숨기고 싶었던 그런 일이니까 야 그거 떼어줘라 떼어줘라 했던 거야. 이걸 우리가 지금 개항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알지만 개항 이후에 중국 청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급속도로 급속도로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서구 열강들의 그런 요구, 상업 활동의 어떤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인정해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이전까지 서구 여러 국가들이 무역을 원해왔던 그런 국가들이 청나라에 대해서 별거 아니네 나라만 크지 이 새끼들 뭐 아이고 영국가 줬으니까 우리한테 지겠구나 이러면서 여기저기 항구를 열어달라고 했던 것이죠. 열어주고 옛날에는 그 개항 전에는 상업을 하긴 했지만 관리들이다. 청나라의 관리들이 허가를 해야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서양 사람들은 배에서 내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뭐 한 달이고 열흘이고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청나라 항구를 관리하는 관리가 야 오늘은 교역해. 그럼 그때 비로소 물건 갖고 와서 하고 바로 돌아가야 됐어요. 배로 돌아가야 돼.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러한 그 서양의 어떤 상업을 앞세운 이런 교역을 철저하게 배척해 왔다는 거지. 그러다가 아편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굴욕적인 조약이죠. 천하 세상에 하늘 아래 유일하게 가장 큰 천자 신의 반열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저 오랑캐보다 더 멀리 살고 있는 더 오랑캐스러운 사람들과 평등하게 평등이 뭐야? 오히려 청나라가 더 불평등한 그런 것 조약을 맺게 됐다는 이것은 중국의 이 수천 년 역사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굴욕적인 일이. 그러다 보니까 쉬쉬하고 덮었죠. 몰래. 응? 우리만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이제 그 소문은 다 알고 있는 거지. 서양 열강들이. 야, 니네 그랬어? 알았어. 우리도 좀 요구해야겠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게 저 개항은 어떤 자발적인 개항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수동적인 개항이었다. 그 이후로 그 100년, 1840년 이후부터 1949년 거의 100년 이상, 100년 정도 대혼란, 분열,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는 그런 아주 시대가 열리는 거죠. 예? 비록 이제 기간을 보면 100여 년에 불과한 시간이지만 그 이전에 100여 년 역사 이전에 수천 년은 거의 전통 중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대는 다 똑같았다는 거야. 뭐가 똑같아? 국가 통치 체제, 전장 제도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 황제가 있고 중앙 관료가 있고 오랑캐들과 싸우고 뭐 누가 강하고 뭐 토지 개혁하고 뭐 농업 기반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왔다는 거지. 근데 이제 개항이 되면서 정말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서로 융합되고 교류했던 그런 그 중국 대륙 내에서의 어떤 그런 그 교류가 아니라 교역이 아니라 더 멀리서 온 그러한 그 서구와 새롭게 교역을 해야 되는 그런 100년의 시절이 있었다. 굴욕적인 시절이다. 중국에서는 지우고 싶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그 100년의 짧은 100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100년 동안 중국이 그 100년을 거쳐서 새롭게 만들어진 중국은 그 이전 수천 년에 있었던 중국과 전혀 별개의 중국이 현재의 중국 그들이 얘기하는 신중국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중국 개항 관련되어서 뭐 아편 전쟁도 얘기할 것이고 그다음 그 이후에 새로운 이제 정치 세력들이 들어오고 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그 개항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새로운 서구의 문명이 들어오고, 이때도 마찬가지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새로운 서구식 정치제도가 들어오고, 그죠? 그래, 공화국이라는 얘기를 쓰고. 그래서 이 당시에 사용했던 말이 뭐 중화민국, 그 순원이 세운 거죠. 그러니까 황제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뭐 그런, 국민들의 영향을 받는, 절대 권력이 없는, 그러니까 권력이라도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해서 하는 그런 서구식 정치제도나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계몽주의 사상도 들어왔고, 사회주의 사상도 들어왔고, 결국은 여러 가지 뭐 자유, 뭐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국민당이라고 하는 그런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 체제를 지향했던 그런 정치 세력과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공산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공산당이 그동안 거의 뭐 1900년대 이후에 서로 이제 싸우고 내전을 통해서 결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나타났다. 따라서 기간은 100년에 불과하지만, 전체 역사에서 차지하는 기간은 짧지만 그 임팩트, 변화는 엄청나게 컸다. 그래서 그 2장을 두 번째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이 이제 개혁개방 전후의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개혁개방 전후의 중국이다. 사실은 이제 중국이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앞에는 중화민국이었는데 그 다음째 1949년에 지금 현재까지 유지되어 있는 이 국가는, 공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이 아니라, 민국이 아니라 인민공화국이야. 사회주의 국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새로운,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새로운 정치 체제가 이 중국 대륙에 들어선 겁니다. 그랬는데 게다가 사회주의 이념을 받아들였어요. 사회주의 이념에 근거한 국가 건설을 표방했어요. 사회주의가 뭐야? 몰라. 누구도 몰라 잘. 사회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다,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엥겔스와 함께 글을 썼는데, 자본주의의 폐단을 비판하면서 나온 글이다.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 뒤늦게 나온 18세기 후반에 나온 이 사회주의 사상을 실질적으로 현실 정치에 적용해서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국가가 바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이에요. 소련. 그래서 그 혁명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야? 레닌이죠, 레닌. 그래서 레닌은 그 처음 나온 사상을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혁명에 성공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이후에는 마르크스 사상에다가 실천을 한 레닌 사상을 넣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합니다. 그것이 중국의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새로운 지식인들이죠. 원래 전통 중국의 지식인들은 4차 삼경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육아사상에 빠져있던 사람들인데,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서양의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는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고 또 자본주의와 계몽주의 이런 것들, 마르크스 말고 루소, 뭐 아담 스미스, 뭐 자본론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지. 중국에서는 그동안 교과서 뭐야? 그 뭐 대학, 중용, 논어 이런 것이 국정교과서였어. 수천 년 동안. 근데 이때는 뭐야? 그런 서구식 사상들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마오쩌둥이 동양에서 또 처음으로 이런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낸 거죠. 따라서 마오쩌둥도 이 사회주의 세상, 뭐 100년도 안 된 그런 그 사상을 중국에다 적용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나와 있는 그런 교과서, 사회주의란 무엇이다, 그런 것에 맞춰서 국가 건설을 하느라고 난리를 피는 거죠. 실수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무슨 대약진 운동이니 뭐 하다 보니까 자기 권력을 더 유지하려니까 막 문화대혁명을 하느니 막 이렇게 난리친 게 바로 그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야, 중국의 경제나 이런 것들은 다 곤두박질 쳤고 바닥을 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 굶어 죽고 난리 났어요. 그러다가 마오가 1976년에 죽고 그 다음에 새롭게 정권을 잡은 덩샤오핑이 있죠. 이 사람이 바로 한 정책이 바로 개혁 개방이에요. 개혁? 개혁은 바로 그 이전에 사회주의에 몰입해서 사회주의만이 옳고 사회주의가 아닌 것은 다 배척하고 이렇게 온 그 당시에 중국의 현실은 너무 참담하다. 그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린 기본적으로 경제 발전 없이 그냥 사회주의 사상만 그냥 교과서대로 그냥 살아오느라고 나라가 망가졌다. 이걸 바로 교조주의라고 하는 거야. 교조주의. 응? 되겠냐? 이제는 실용주의로 현실적으로 하자. 현실적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현실 사상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로 바꾸자. 그래서 국가의 목표는 뭐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 아니라 경제 발전이라는 거야. 이미 국가는 건설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너무 사회주의적인 것들만 강요하고 거기에만 몰입하면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좀 융통성 있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그런 너무 고지식했던 그런 것들을 좀 융통성 있게 바꾸자. 그게 개혁이야. 그 다음 개방은 뭡니까? 개방은 바로 개항과 달리 개방은 스스로 열은 거죠. 외국, 그러니까 특히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교류를 그동안 안 했어요. 1970년대 중반까지 거의. 물론 70년대 들어오면서 조금 시작은 했지만 60년대, 그죠? 50년대, 그 20년 동안은 자본주의 국가들은 아주 그냥 적성 국가예요. 윈수 국가예요. 만나지도 않고 말도 안 했어. 말도 안 섞었어. 응?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엉망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개방이다.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교류를 하겠다. 목표는 뭐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 사회주의 중국에서 마오 시대와 확실하게 달리 다른 새로운 시대, 지금까지 이어지고는 있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새로운 전환점이기 때문에 그 개방 전후의 상황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80년대가 열리죠. 그래서 중국이 경제가 발전이 된 데는 둥, 많이 따라왔다는 둥. 우리나라는 1992년에 수교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개혁 개방을 해도 우리나라랑은 거래도 안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82년도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중국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미리 알아서? 아니,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하다가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어찌되었든 그 시대에 등소평의 개혁 개방과 동시에 선생님도 중국학에 대해서 공부를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한 거죠. 역사가 되게 기네. 그래서 80년대에 뭐 하다가 89년도에 뭐야 천안문 사태 일어나서 뭐 저렇게 개혁 개방에 이제 다시 후퇴할 것이다. 그리고 뭐 저렇게 민주화 운동을 저렇게 탱크로 깔아뭉갠 저 야만 국가와 거래하면 안 된다. 세계적으로 막 중국과 단절해야 된다. 경제 제재를 해야 된다. 난리들 폈었지. 그러다가 또 중국의 의지가 계속 해나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90년대. 그래서 뭐 국유기업 개혁이니 뭐니 이런 것들 많이 하면서 경제 발전을 계속하고 더 많은 개방을 한 거죠. 더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엔 뭐야? 2000년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근 한 20여 년간의 그 세월을 거치면서 중국의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한 거예요. 선생님이 92년도네, 그지? 92년도 수교를 했고 우리나라와 그 수교가 됐으니까 선생님이 공부하러 북경대학으로 갔어요. 그때 들어가는데 물론 개혁개방 10년이 지난 세월이지만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물가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멀었던 거죠. 그 당시에 뭐 선생님 그러니까 100달러 정도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8만 원이었는데
중국 가면은 그게 택시 운전수의 한 달 월급 뭐 이 정도 됐어요. 어마어마한 경제 차이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것도 많이 발전된 상태가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생님이 뭐 유학생이긴 학생이긴 하지만 웬만한 중국 사람들보다는 훨씬 잘 사는 경제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다고 뭐 선생님이 돈을 펑펑 쓰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워낙 물가도 싸고 집세도 싸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막 중국에서 막 농산물도 수입해 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야, 아우 뭐 중국제야 뭐 싸구려 뭐 더럽고 못 살고 맨날 이런 생각만 한 거예요. 90년대 본 사람들이. 근데 90년대가 마치고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특히 2000년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을 한 거예요. WTO에 가입한 게 무슨 의미냐? WTO의 가입은 세계 국제 경제 질서의 한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지 맘대로 무슨 물건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세금이 얼마야? 우리나라는 세금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중국이. 그렇지만 WTO 자유무역기구의 월드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이죠. 그게 들어오면서 세계적인 경제 교육의 룰을 중국이 따르겠다 선언하면서 회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별개로 따로 움직였던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제가 세계 경제의 한 축을 이루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는 좀 사내가 아니라 소수의 경제 수준과 국민 총생산 이것이 거의 뭐 독일을 넘어서더니 그다음에 일본을 넘어서더니 지금은 거의 뭐 미국을 바짝 따라가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다. 중국의 부상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게 중국의 개양 시대, 그다음 개방, 그다음에 중국 이 현 21세기의 중국 너무너무 다르죠, 차이가. 사람도 다르고 경제 수준도 다르고 갖고 있는 뭐 현안의 문제도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 알았던 중국이 아니라 지금은 21세기의 중국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과거의 중국을 잊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옛날 얼마 10년 전, 20년의 중국을 그냥 난리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부상, 현재 21세기의 중국이 되겠죠. 뭐 그렇다고 뭐 마냥 잘 나가지만은 않아요.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뭐 해야겠어? 지금 현재의 중국, 뭐 드론 강국, 그다음 뭐 핀테크, 그죠? 모바일 베이스로 뭐 결제하는 것들, 그다음 뭐 AI, 인공지능, 안면 인식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난리 난댔잖아요. 또 세계를 주름잡는 고속철도 기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중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현재의 모습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결론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좀 차 트렁크에서 뭘 꺼내다가 깜빡하고 차 키를 트렁크에다 넣고 닫아버렸어. 그래갖고서 지금 정신이 없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지금 뭐 지금 자꾸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연락이 자꾸 와서 선생님 잠깐 중간중간에 잠깐 딴소리를 했는데 어찌 되었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 PPT 자료를 가지고 할 얘기들에 대해서 앞으로 나눌 얘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진행될 거고요. 이제 전통 중국에 대한 얘기를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뭐 시간도 좀 약간 좀 오래됐고 하니까 오늘 또 지금 또 뭐 이번 주는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좀 일찍 봤지만 일찍 해결했지만 어찌되었든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
컨텐츠, 이 앞으로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떤 내용을 얘기하느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깜빡 지금 뭐 한 게 뭐야? 제목하고 목차만 얘기했어요. 그 뒷부분 여러분들이 다 보면 되겠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전통 중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말 간단하게 여러 가지를 좀 정리하고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세요. 자료들이 있으니까 할 얘기들이 있으면 또 그리고 이런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 그 선생님 수업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이런 게 있으면 이 클래스에다 올리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거기다가 답변해 줄게. 알겠죠? 그리고 중간고사 그 채점 내지는 여러분 과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하고 있어요. 이제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